지난 시간에 했던 거 페이지 계속 3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라고 적혀 있는데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같이 봅니다. 이 특징은 Structurally sequenced curricula were mainstay of the language teaching for centuries. CLT가 나오기 전에 모든 교육 과정에 있어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학습의 주요한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수 요목이 grammatical syllabus, structural syllabus였다는 겁니다. 단순한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게 임용 1차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CLT는 기능적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거 항상 주의해서 잘 구분합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은 기능적 언어 사용과 구분해 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기능적 언어 사용은 뭐뭐 하기, 충고하기, 칭찬하기이고, 이 structural syllabus는 be going to 정확하게 사용하기, 학습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will be ing 사용하기, 그렇게 이제 왜 사용하는지 어떤 행동의 목적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그 문장을 정확하게 produce 하기가 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grammatical structures might better be subsumed under the various programmatic category. 이 말은 자 봅니다. 언어 사용의 목적으로 정확한 언어 사용이 필요하다, 요구된다인데, 이 말은 언어학습에 있어서 유창성과 정확성, 언어의 정확성은 미닝 안에서, 언어의 형태의 학습은 맥락 안에서 유창성을 기반으로 CLT는 Focus on Form이라고 하는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subsum된다라고 말은 전체적인 기능적 언어 사용 안에서 언어 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정확한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기능적 언어 사용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이론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래머링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인 지식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다라고 보고 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가르치죠. 따라서 프로그래머틱적인 목적은 앞에 말씀드렸던 시피 충고하기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if I were you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거죠. If I were you, I'll try to talk to her first. 이런 말을 기능적 목적으로 충고하기를 하면서 언어 사용에 대한 정확성을 염두에 두고 학습하는 거 뭡니까? Focus on form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CLT의 특징에 있어서 정확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이러한 형태로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접근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Focus on form이라고 하는 것은 임용을 준비하는 전국 영어 선생님들은 다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딴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뭡니까? A박스에 들어간 다음에 B박스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둘은 기능적 측면 혹은 과업의 요소와 언어 형태가 같이 있어야 되겠죠. 의식 상승을 어떻게 시켰으며 어떠한 미닝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근거로 서술을 해야 되는 답의 인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의 그 형태, 언어 사용의 모습은 authentic language use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력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의사소통 그 기능적 CLT라고 하는 큰 원칙 안에서 학생들이 하게 되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익스피리언스는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convey information,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authentic language use이다라는 겁니다. 주목, 여기 지금 CLT의 큰 원칙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거는 시험에서 큰 덩어리가 옷을 갈아입어서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authenticity를
첫 번째 이것이 노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텐티시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풋 과정의 영역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authenticity, language use라고 하는 것은 실제 아이들이 교실 상황에서 이것의 경험을 통하여 하게 되는 언어 사용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근본적인 교실 학습의 학습 목표는 뭡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모든 CLT의 연결.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역할을 묻게 되면은 뭡니까? 촉진자가 되는 거죠. 다음, 자, 그래서 정확한 언어 사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언어 사용의 목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아이들은 유창성을 기를 수 있으며 정확한 언어 사용에 대한 부분이 결핍되지 않는다입니다. 둘 다인데 유창성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 이전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또 반복 unrehearsed situation under the guidance. 자, under the guidance but not controlled. 교사의 역할이 조언자, 돕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situation under the guidance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은 도전적 과제를 경험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이 상황에서 협업, 항상 모든 CLT는 혼자서 하는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디비주얼 어프로치 아닙니다. 무슨 어프로치입니까? 두 가지 크게 구성주의, 컨스트럭티브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 각자의 학습자들이 그룹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자의 경험의 바탕으로 모든 의미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결정이라든가 생각이 다 다르다. 그리고 또 협업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교사가 제공한다. 그 다음 원칙, strategic approach. 자, burn about the earlier method never broached the topic of strategy-based instruction. 말을 어렵게 했는데 CLT는 아이들에게 학습 상황에서 입력, 그러니까 듣고 읽을 때 필요한 러닝 스트래티지, 그리고 또 출력을 할 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 꼭 항상 이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듣거나 읽을 때 필요한 러닝 스트래티지입니다. 러닝 스트래티지 나중에 나오지만은 자, 크게 cognitive strategy, metacognitive strategy, socio-affective strategy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셔서 뭐가 뭔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도 나왔고 또 나온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작년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나왔던 겁니다. 기본적인 건데 시간이 저는 많이 안 걸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연습의 차원입니다. 알고 있는 거랑 시험 상황에서 뭐가 뭐다라고 빠르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딱 필요한 요소만 쓰는 거는 딴 문제입니다. 그 다음 authenticity implies the CLT continue pose challenge for non-native speakers. 이거는 다른 영역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에가 아니라 이거는 아이들의 언어 사용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이들이 그룹을 통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authentic language use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언어 사용의 정확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 과업적인 과업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authenticity language use다. 그러니까 in terms of language use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답이 authenticity가 됩니다. 항상 우리는 authenticity 하면은 신문만 생각을 하거든요. 잡지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여기 인풋 측면에서 실제 학습 자료
자료가 실생활에서 사용됐던 자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teacher talk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Teachers whose own ability to be less fluent, 원어민이 교사가 아닌 거죠. 여기 이 책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owever, with the widespread current access to technological media, television, audio, internet, computer, software, 스마트폰 등등 질문 이런 것들이 있으니 괜찮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한국 사람인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면은 어쩌지? 너네들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인풋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CLT에서는 authenticity 측면에 노출이 필요하다. 그 노출을 제공하는 것이 교사의 티처톡인데 원어민적인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런 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입니까? 인터넷, 텔레비전, 오디오 전부 다 오로적인 측면의 authentic language input입니다. authentic language input을 교사가 바꾸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꾸게 되는 유일한 기준은 뭐죠?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하기 위한 modified input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런 게 아니죠. 정보 처리가 복잡하고 이런 모든 자료들은 real life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이지 교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교실에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교실에서만 사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교실 바깥에서 사용됐던 것들을 교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크리티시즘 이런 것은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웨스턴적인 문화에 너무 이런 거 강요다 이렇게 요소인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another issue mismatch between CLT goal and standardized testing인데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CLT라고 하는 큰 대원칙에서 평가로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복잡해진다인데 이 문제를 중요한 부분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In which latter does not always successfully incorporate. 시험이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assessment methods have over the last 2 decades or so qualitatively improved their communicative valid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론을 너무 쪼개서 이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valid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형용사는 communicative라고 되어 있죠. 이 communicative라고 하는 이 한 단어는 theory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언어 능력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 현상으로 기저하는 능력을 communicative ability라고 구인적으로 우리는 가설을 세웠는데 그 능력이 평가에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평가에서는 구인 타당도 위배라고 합니다. construct validity에 대한 violatio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평가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이 창의성인지 아니면은 달리기 능력인지 뭐가 되건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 그 능력 자체 그것이 평가돼야 되는데 기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뭡니까? 전부 다 이 측면이라는 겁니다. 커뮤니케이티브적인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평가에서 언급될 부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타당도 측면에 해당 능력을 정확하게 시험이 반영해서 그 능력이 뭐야? 시험에 그 능력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에 대한 뭡니까? 정의를 먼저 해야 되겠죠. CLT가 지금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grammatical, 또 discourse, social linguistic, strategic 이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 평가에서 구인 타당도를 잘 타당하게 반영한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거꾸로 내겠죠? 시험이 자꾸 건드리는 것이
뭐 이렇게 그 컨텐츠를 컨커런트라고 바꾸어 놓는다든가 안면 타당도를 뭐 다르게 바꾸어 놓는다든가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자꾸 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분명히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Many students around the world are still perplexed by having to face the dreaded exam day and its discrete point.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입니다. discrete point. 자, 언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고 또 노트도 하고 있는데 언어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씩 쪼갤 수가 없다입니다. 평가를 할 시 또 언어 사용할 시 하나씩 쪼개서 평가를 할 수 없는데 시험은 뭡니까? 쪼개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평가가 아니라 의사소통적인 평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커뮤니케이티브적인 테스팅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평가랑 분리평가는 또 다릅니다. 크게 평가 분류를 세 가지로 나누면 분리평가, discrete point testing, 두 번째 integrative testing, 통합평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능력을 simultaneously 한꺼번에 사용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폼에 대한 지식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스킬에 대한 통합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또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의사소통적인 평가는 대표적으로 인터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합평가의 대표적인 것은 클로즈 테스트이고요. 클로즈는 구멍입니다. 구멍, gap이에요. gap. 자, 그렇게 그 평가 측면에서도 커뮤니케이티브적인 정의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텐티시티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이었습니다. 3장으로 오늘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표가 한참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시험이 이런 트렌드랑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안 봐도 된다라고 하면은 시간 차원에서 그냥 안 보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Contextualizing Communicative Approach, 여기 부분의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특징과 컨텍스트라고 하는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맥락과 특징, 다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적용 방법, 물론 교수법적인 원칙들이 이제 언급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쭉쭉쭉 넘어가셔서 informed eclectic approach. 자, 이런 말들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절충식 교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전에 나왔던 뭐 학문이라든가 그리고 디자인 메서드를 알고 있으면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절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존재했던 모든 지식과 교수 방법을 우리가 축적된 것을 배워서 우리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수법, 중요한 하나 전제되는 거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교사가 사용하는 거죠. 교수법은 교사의 티칭 메서드입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나오죠? 내가 언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어프로치에 대한 이해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언어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컴프레션 베이스드를 기반으로 TPR이나 NA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언어는 또 뭐 어떤 문법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그거에 맞게끔 습관이다라고 하면은 오리올링걸 메서드를 하게 될 거고요. 자, CLT 원칙 하나씩 봅니다. General Approach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Learner Centered Instruction입니다. 학습자 중심이라고 하는 말로 제시됐을 때, A박스에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자, Teacher Centered Instruction과 비교해서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eacher controls everything. Students speak only when asked to. Teacher is the authority who is not to be questioned. 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통제라는 단어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제 대상은 meaning, language 모든 것이고요. 이 통제 중심, 통제 역할을 하는 수업에
대표적인 교수 방법이 적용은 오디오 링걸 메서드이며 이때 실시되는 인터랙션 패턴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은 페어웍을 이야기하는 거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룹웍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호흡 클래스를 말하는 겁니다. 오디오 링걸 메서드는 이거입니다. 아시겠죠? 일방적으로 교사가 큐를 제공하는 걸 바탕으로 아이들은 드릴을 하게 되는 거죠. 코럴 프랙티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형태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teacher centered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learner centered,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인터랙션 패턴 자체가 다르다. 지도안을 썼을 때 인터랙션 패턴 자체를 봤을 때도 이런 통제자 역할을 할 때는 학습자에게 의사소통의 미닝에 대한 표현을 할 기회가 없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유의미성이 기회가 더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시키는 말을 하는 것은 유의미한 학습에 있어서 위배되는 거입니다. CLT는 학습자의 의미를, 퍼스널 미닝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거를 바탕으로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learner centered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겠죠. 자, 여기 뭐 다양한 교육에 대한 프린시플들, 학문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participate in classroom without fear of being scolded and belittled by teacher. 일단 먼저 learner centered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혼날 것 같은 이런 그리고 belittle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self-esteem에 대한 부분에서 학생들의 자존감을 존중한다입니다. 이 부분은 인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의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왜 정의적인 부분을 강조하는지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지금 교육청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혼날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여기에 learner centered의 특징 오히려 여기에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볼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자 사례를 들겠습니다. needs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이들이 관심에 있는 것, 각자의 interest. 여기서 말하는 interest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 내 생각, 나의 의견,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필요,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생물과 뭐 어떤 과학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자 한다고 하면은 그 과목은 각자의 삶에 필요한 내용이겠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아이들의 현재 언어 능력에 맞는 티칭을 하느냐 유무가 또 니즈를 채워주느냐 못 채워주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Learner Centered Instruction의 기본은 모든 것들은 따라서 Needs Analysis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의 필요에 따른 요구 분석을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며 아이들에게 말을 각자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과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면 스포츠에 대한 토픽과 학습 자료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는 형태의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시 Needs Analysis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것이 Learner Instruction의 전제이며 이 부분은 Meaningful Learning을 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Meaningful Learning입니다. 나의 필요함과 관심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나에게 유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사의 니즈에 맞는 것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교사가 정치나 종교나 이런 거를 관심이 많다고 아이들에게 강요를 하게 됐을 때는 그것이 뭡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왜 그렇죠? 내가 인지 구조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기저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심과 위배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dividual differences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의 개별적인 학습자의 차이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스타일이 다릅니다. 무슨 스타일? 러닝 스타일이 다릅니다. 두 번째, 뭐가 다릅니까? 공부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 스트래티지, 러닝 스트래티지가 다릅니다.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덩어리 얘기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를까요? 적성이 다릅니다. 적성, 뭐 aptitude 이런 것들도 다르고요. 또 중요한 각자의 개별성이 다름이 지능이 어떻습니까? 인텔리전스가 다릅니다. 맞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일까요? 위에 제목에 있는 거죠. Learner Centered Instruction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 관심이 다르다. 둘째, 언어 능력이 다르다. 따라서 요구 분석을 해야 되며 그리고 학습 스타일과 지능과 또 그 전략 사용 방법에 대한 공부 방법이 다르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non-defensive atmosphere. 자, 여기 non-defensive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야 일어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그룹 형태로 하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students choices in the type of content activity. 모든 내용 선택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결정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학습 상황에 있어서 아이들의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의미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학습 내용이 위의 내용과 겹칩니다. meaningful하다는 말과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give control to students. 자, 여기는 결정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꽤나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룹워크 형태로 모든 사용에 대한 통제를 학습자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그 답하는 활동의 결과물이 오픈되어 있다는 말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의미를 뭡니까?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constructivism입니다. Giving control to the students. 내가 유니폼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 내 생각과 내 의견을 기반으로 재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언어와 뭡니까? 어떤 의미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학습자에게 가 있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이거 반대가 뭐죠? 모든 컨트롤이 티처에 있는 것이 오디오 링걸 메서드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하시고 문제가 그런 형태로 나오면은 써야 될 것은 출제위원이 잘 통제해 놨으니까 조바심 때문에 이것저것 쓰지 마시고 먼저 잠깐만 큰호흡하고 살짝 보면은 써야 될 것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쓰고 나오면 됩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마치 내일 모레가 시험 같긴 한데 그냥 항상 그냥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은 갖지 않도록 합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fear of unknown, 모르는 거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시험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Because language teaching often presupposes a classroom where students have very little language proficiency with which to negotiate with the teacher. Teachers may be wary of giving learners the power associated with the learner-centered approach. 자, 아이들에게 언어 능력이 없는데 너무나 영어를 처음 하는 아이들인데 모든 결정권을 주면은 선생님이 너무 경계해야 되고 피곤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죠. Such reluctance may not be necessary for two reasons. First, conducting formal and informal needs assessment 줄치고 아이들의 능력이 부족하다, 너무 기초적인 영어 실력이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필요 요구 분석이 먼저다라고 하는 게 훨씬 교육적으로 앞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needs analysis라고 이탈리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needs analysis
그리고 needs assessment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한번 사실 또 출제가 됐는데 교육론은 또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In beginning of the course, teacher relatively well directed at the first few sessions of the class. 자,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서술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배하는 거죠. 아이들의 러닝 로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그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계속 그런 것만 수업을 하더라 라고 했을 때 밑에 밑에 티칭 로그를 놔두고 나는 작년에 있었던 아이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올해 수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위배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사례만 간단하게 예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Teachers can still adhere to the goals of curriculum while giving the students opportunity to try out language. Try out 옆에 적어 놓으세요. output 적어 놓으십니다. output. Try out language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제로 해야 되는 hands-on experience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교수적인 그 핵심 키워드는 pushed output 혹은 outpu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중간 언어 지식을 말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웃풋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try out을 위배하는 교수 방법이 있습니다. 앞 시간에 설명했던 NA와 Natural Approach와 TPR 같은 수업은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A박스에서 만약에 아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들려주고 행동하게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맞는 이해 가능한 입력을 주는 것이 중요한 학습의 acquisition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니까 이라고 했다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면은 그것이 틀린 원칙으로 쓰고 이렇게 하게 한 것을 에비던스로 쓰게 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CLT를 얘기하는 겁니다. TPR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디자이너 메소드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에이전시 아이덴티티 나오는데 이거는 한 번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만 하고 이후에 나오는 이 단어는 그냥 뭡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퉁치고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learner-centered classroom teacher not being asked to relinquish all control only to allow students innovation, creativity, eventually their autonomy. 학습자가 모든 통제를 아이들에게 멋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해가 아니라 목표는 창의성과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자율성, 어토노미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어토노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에이전시가 나와 있죠. Learning and thereby add to their sense of agency and identity라고 돼 있는데 아이들이 각자가 이런 어토노미를 촉진하는 것이 오너십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각자의 활동에서 결정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전시는 주체, 객체죠. 뭔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를 칭하는데 결정권이 있는 행동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행동하는 주체, 내가 무조건 강요를 받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주체라고 하는 것은 내 학습에 대한 책임이 학습자에게 있으며 내가 능동적으로 결정한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략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토노미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에이전시는 사판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출연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3판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self-regulation, regulatory, agency 이런 단어가 이희경이라는 한국 교수님이 참여하면서 들어간 단어인데 시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므로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해하셨으면 이해해서 끝나면 됩니다.
47페이지 밑에 Task-Based Language Teaching. 이 부분은 교수법 네이밍입니다. 교수법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은 교수법이 아니라 교수 요목을 이야기를 하는 거입니다. 자, TBLT is at the very heart of CLT, placing use of task at the core of language teaching. 여러분이 결국 문제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이거의 성격이나 이거의 원리라든가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또 답으로 하게 되는 거일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교수법 하고 있는데 교수법의 원칙들을 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 요목 실러버스 좀 이상한데? 실러버스는 첫째 그래메리컬적인 거, 또 기능 있었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치는 대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분류를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데 있어서 모든 가르치는 교수의 핵심이 과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수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태스크 때문에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 또 미닝 니고시에이션을 하게 되고, 왜 미닝 니고시에이션이 애퀴지션으로 촉진을 하게 되는지는 이론적 부분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교수법이니까 제발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교수 요목이에요. 자, CLT addresses the question why. 이 부분은 이론적 측면에서 나중에 아니군요. PLT에서 이미 다루었었습니다. 상호작용 가설 보시면 되겠습니다. While there's a good deal of variation among the experts in how to describe the defined task. 자, 태스크라고 하는 정의가 사람마다, 교수마다 조금씩 다르다인데, 우리는 여기에 큰 CLT에 사용되는 태스크라고 하는 큰 특징만 이해하셔도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미닝이 우선이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미닝의 우선에 위배하는 티칭 프로시저에서 나오는 근거, 위배됐다는 근거는 언어적인 특정 언어 형태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나오는 순간 이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과업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티브 아웃컴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언어 사용은 뭡니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지, 전치사를 on을 사용해야 되는지 in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분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encourage them to use carefully and accurately presupposition 이렇게 해놨으면은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ommunication problem to solve, 이 말도 마찬가지로 언어 형태에 대한 정확한 언어 사용이 학습 목표 성취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가지고 기출 옛날에 객관식에서 매년 반복됐던 문제입니다. problem to solve라고 하는 것은 교실 언어 사용의 활동이 언어 사용의 정확성에 있지 않다이고 문제 해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경험을 주며 그들의 언어 사용은 authentic language 유수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Real World Activity Comparable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언어 사용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용과 유사성이 있다, comparable 하다, 유사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 이쪽으로 이것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여기에다가 authenticity 적어 놓습니다. 과업의 authenticity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일상에서 하는 실제 과업적인 속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사성이 뭡니까? 높죠.
교실에서 단순하게 짝이랑 롤플레이를 해서 특정 언어 형태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견을 교환한다든가 난상 토론, 디베이팅을 하는 것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과업인 것이죠. 그러한 유사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태스크적인 측면에서 authenticity입니다. degree of authenticity입니다. 과학적인 속성이 얼마나 실생활의 언어 사용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속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그거를 교육학적인 목표다라고 합니다. 봅니다. 그 다음 태스크 베이스드 티칭에서 사용되는 교수 목적으로 두 가지 교수 요목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이 책에서 언급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둘은 아이들의 요구 분석의 결과에 니즈에 맞는 과업이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으로서 처음에 학교 입학했을 때 친구 만들기, 자기소개하기, introducing yourself, making new friends가 항상 첫 번째 어떤 과학적인 요소로 제시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은 아이들의 요구에 맞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것과 교육학적인 과업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 구분해야 될까요? 이 두 번째 것만 잘 구분해내면은 첫 번째 것은 실제 우리가 하는 것들에서 동일한 거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프로젝트 대학교 때 하셨죠? 응? 그리고 취업하면 프로젝트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리고 리포트 같은 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출장 가면은 비행기 공항 티켓 여러분 어떠합니까? 빨리 해야 되죠. 못하면은 혼나겠죠. 실제 목적이 있는 언어 사용의 목적인 겁니다. 실제 과업입니다. 그런데 페다고지컬의 특징 봅니다. 여기 됐고 이런 내용은 그냥 그 target tasks are not unlike function of language that listed in notion of function syllabus 때인데 그냥 유사성이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과업과 펑션은 비슷해요. 충고하기 랑 과업적으로 친구에게 충고해서 뭐뭐 하기 이런 것들 비슷해요. 근데 과업이 훨씬 구체적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과업이 평가 가능하고요. 실천 여부가 가능한 것이 과업입니다. 됐어요? 기능은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업은 무엇을 했다라고 행동과 행동기술 동사에 있어서 기준과 상황이 명확하게 기술되는 것을 과업이라고 합니다. 기능은 그냥 칭찬하기 이런 목적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giving personal information이 기능인데 이것이 과업으로 바뀌게 되면은 giving personal information, a job interview 이렇게 되면은 과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그냥 예를 든 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위에서 과업이라고 제시되어서 이 어떤 원칙에서 수업을 맡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로 만들어 제시됐을 시 써야 되는 내용은 뒤쪽에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 목적 있죠. 이게 뭘까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에비던스에서 항상 전진 배치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쓰거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답에 있어서 제일 개인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게 이거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쓴단 말이죠. 내 머리에 있는 걸 이거를 써요. 왜? 이거를 쓴 다음에 불안하거든. 근데 이거를 쓰는 것은 제시된 데이터를 대충 읽는다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그게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교사가 되는 시간이 늦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데이터에. 다음,
자, 다시 페다고지컬적인 이 용어는 교육학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페다고지컬적인 rational, 페다고지컬적인 purpose. 교실에서만 하는 교육학적인 목적인데 series of technique designed to ultimately to teach students to perform the target task. 과정이 있는데 목적은 이거다라는 이야기죠. 궁극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돕는 교육학적인 과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서 자꾸 장난치는 것이 이렇게 해놓으면 스트레스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죠. 뒤에 있습니다. 태스크 명사 끝에 끝나는 것은 무조건 미닝 중심입니다. 됐습니까? 미닝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은 ultimate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런 단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입형으로 이런 걸 묻고 그러기에는 너무 지식 중심이고요. 지금 시험 트렌드와 맞지 않습니다. 내용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ultimate pedagogical 지금 앞에 두 개 붙어 있고 과업이라고 되어 있죠. involves in some form of simulation of target task itself. 그러니까 타겟 태스크의 모의와 같다라는 거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은 role play simulation in which certain roles are assigned to learners. More elaborate tasks might involve planning itinerary for a trip, consulting transportation routes, ascertaining hotel rates 등등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업적으로 타겟적인 과업의 모의와 유사한 거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자, 페다고지컬적인 정의가 깔끔하게 나와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페다고지컬 다시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중심으로 정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험 상황에서 예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보는 겁니다. Ultimate task was for small group to each present advertisement for tour of Antarctica라고 했고, what are some of the pedagogical tasks or might be important to include as step toward the ultimate goal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금 ultimate goal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실제 과업과 유사한 과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pedagogical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 것은 이런 동사가 들어갑니다. understand, manipulate 혹은 practice 다음에 목적어는 language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최종적인 아직 to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to convey meaning입니다. 이게 pedagogical의 정확한 실제 과업과 다르다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실제 과업은 언어에 대한 정보 처리, 사고, 연습, 이해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pedagogical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활동이 직소입니다. 직소이고요. jumbled activity 같은 것을 pedagogical 태스크라고 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jumbled up activity는 문장의 순서가 1, 2, 3, 4에서 10이 정상적인 순서인데 이거에 3, 2, 5, 6, 1, 3 이렇게 바뀌어서 이 제시가 되면 이거를 순서대로 다시 재별하는 게 목표죠. 이것을 위해서 아이들은 뭡니까? 디스커션을 해서 problem solving을 해야 되겠죠. 이 순서를 put them in the right order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problem solving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커뮤니케이션을 경험을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페다고지컬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하냐면은 의사소통 능력 중에 grammatical, discourse competence, social linguistic competence, statistic competence 중에 이게 있었죠.
이거에 대한 실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연습이 이거인 겁니다. 교육학적인 목적이 여기서 출발이 되죠. 실제 모든 언어 사용에 기초하는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연습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Reading for Coherence라고 부르고 Pedagogical Task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질문, 그러면 Pedagogical Task 왜 하지? 안 하면 안 되나? 아이들의 발달 단계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 단계 때문에 이러한 과업은 꼭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장난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는 뭡니까?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천천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Pedagogical Task는 학생들이 have a chance to understand the language, manipulate the language, practice language to 뭐라고요? convey meaning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to practice language itself 딱 이렇게만 해버리면은 모든 것이 meaning의 목적을 둔 언어 사용이 아니게 되는 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뭐예요? 여러분들은 정의를 쓰지 마시고 TVP의 정의를 쓰지 마시고 지식의 논리를 따지지 마시고 제시된 데이터 근거를 따져서 그 부분만 써주시면은 시간 절약, 정확한 인출에 대한 모든 것들은 점수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고득점 합격. 단순한 겁니다. 다음. 자, 여기 pedagogical tasks are distinguished by their specific objectives that cumulatively point beyond language classroom to the target task. 교실 밖 실제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목표, 과업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pedagogical task designed to teach students to give personal information in job interview might include 이렇게 보면은 여기 언어가 많아요. 여기 WH, adverb 사용 이런 것들이 실제 타겟 태스크에서는 이런 요소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목표로 과업을 한다, 표현한다는 것이고 여기 잠깐 주목, 롤플레이 나오죠? 롤플레이 이거 기출해서 그대로 출제가 됐던 겁니다. 롤플레이를 어떤 인터뷰 상황에서 뭐 롤플레이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는 문제가 201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잘 그거는 정확성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A박스의 정의가 학생들이 convey meaning을 하기 위해서 언어에 대한 조작, manipulate, understand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거랑 롤플레이를 연결시켰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real language use의 리허설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타겟 태스크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었고요. 기출 분석을 하신 분은 프로젝트라고 하는 형태로 연결을 하셔서 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지금까지 했던 것은 CLT에서 사용하는 교육 어떤 의사소통의 목적을 정하는 과업의 분류였습니다. 자, 그 다음 CLT의 특징 TBRT 여기가 이제 교수법입니다. Task ultimately point the learners beyond form of language alone to real-world context. 여기 지금 언어 정확성이 아니라 real-world context라고 하는 거 중요하겠죠? 언어 사용의 목적이 실제 일상에 사용하는 실제 상황과 맥락 안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이것은 focus on form에 대한 정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을 비고인트를 will be ing를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그 실제 뭐 자기 스케줄 말하기 이런 말하는 목적과 상황 안에서 특정 언어 형태에 대한 정확한 출력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전에서 공부했던 form function과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Task specifically contribute communicate the goal of learners. 자, 과업은 의사소통 목적에 어떤 그 기여를 한다, 만족을 시킨다인데 의사소통 목적은 community confidence를 배양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네 가지 언어 능력의
기억나시죠? grammatical competence, discourse competence, social linguistic competence 등등등입니다. 자, 이거 뭐 carefully design 이 부분은 됐고요. Their objectives were specified so that they can later point accurately determine success of the task over the other.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accurately라고 하는 여기 단어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어 사용의 language의 정확성이 아니라 얼마나 과업을 성공적으로 accomplish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학습 목표의 성취 판단 기준이 된다입니다. 그러면은 직소는 성취 판단 기준이 뭐가 될까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전체 정보를 모으는 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이 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객관식 20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계속 나왔던 거입니다. 언어에 대한 정확성이 중요해지는 것은 PPP라고 하는 수업에서만 중요해집니다. 자, 물론 뭐 오디오 링글 메소드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에서는 맥락 안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봤을 때는 PPP와 TBLT를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과업이 제공되는 이유는 첫째, 학생들이 인게이지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업은 혼자서 할 수 있다 아니면은 여러 명이 해야 되는 것이다. collaboratively. 자, 제가 collaboratively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때는 사회구성주의 이론인 근접 발달 영역 안에서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접 발달 영역은 수준별 학습입니까? 아니면 믹스드 어빌리티입니까? 못하는 아이들만 묶어야 됩니까? 섞어야 됩니까? 섞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혹시나 있을까봐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아이는 손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잘하는 아이가 자기의 언어로 표현할 때 그 아이는 더 잘하게 됩니다. 언어는 인지적인 그 지식을 확대시키는 능력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도구가 언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목합니다. 팀 베이스드, 자, 팀과 토픽. 자, 이 부분은 사실 교육 과정에서 CLT가 과업 이외에 주제 중심의 교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일 뿐입니다. 이 팀은 컨텐트의 다른 말이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컨텐트라고 하는 것은 교과, 교육, 과목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배우기 전에 토픽이라든가 교과 과목에서 다뤄지는 주제 중심의 학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은 CLT의 원칙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Theme-based curricular, content, 그 다음에 이제 theme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팀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비즈니스 서비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subject matter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유의미하다. needs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언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공통적으로 과업이라고 하는 것과 컨텐트는 non-linguistic feature입니다. 비언어적인 거입니다. 따라서 학습의 성취 여부가 언어의 정확성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수학 공식을 배웠다입니다. 아시겠죠? 인수분해를 배웠다. 영어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모든 언어 사용의 후어 스킬에 대한 도메인을 전부 다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CLT의 근본적인 원칙들입니다. 첫째, 유의미성을 줄 수 있는 니즈 어널리시스를 통하였기 때문에 개별적인 인트리식 모티베이션을 당연히 촉진시킬 수 있으며 언어 사용의 학과목 학습이라고 하더라도 배울 때 디스커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생님이 하는 말에 참여를 문제, 프로젝트 형태로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4스킬의 인터그레이티드 어프로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ossible theme-based activity 그냥 눈팅만 한번 하고 끝납니다. Use environmental statistics and facts for classroom reading and writing, discussion and debate.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결국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과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A박스와 B박스에서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교육론에 그래서 좀 불편한 거예요. 여기 디베이트가 과업이도 될 수 있는데 주제가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내용 중심일까요? 언어 중심일까요? 미닝 중심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뭐 프로젝트라든가 environmental awareness material, arrange field trip, conduct a simulation game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제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 다음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인데 여러분 experiential과 프로젝트 베이스드에서 저는 프로젝트 조금 강조합니다. 시험을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현재 교육 과정 실제로 현장에서 되는 수업이 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많이 실시를 하려고 하기는 하나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로 봤을 때 프로젝트는 굉장히 CLT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언어 사용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수업입니다. 어텐틱하며 리얼월드 목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로젝트는 여러 명이 참여하고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 중심의 수업이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도록 합니다. 결과 중심 프로덕트가 아니라 과정, 프로세스, 그러니까 지식의 형성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프로젝트의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프로젝트 한 단어를 적으라고 했을 때 이거는 변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됩니다. 그 폴폴리오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도 출제될 만합니다. 이것이 멀티미디어로 갔을 때도 웹캐스트 같은 것에 프로젝트 형태로 수업이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위에서 했던 팀 베이스도 그렇고요. 익스피리언셜도 그렇고 프로젝트도 그렇고 원칙은 스킬의 통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텐틱한 것, 리얼월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동일한 CRT의 원칙들입니다. 다시 스킬의 통합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네요. 이 단어 contextualized language 프로젝트 수업, theme based 수업 experiential learning 마찬가지로 언어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알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거는 각자 그냥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Experiential learning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Experiential learning emphasizes the psychomotor aspects of language learning by involving learners in physical action. 여기 좀 줄치고요. Physical action. 이 physical action은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여서 몸을 움직이고 행동을 하게끔 요구한다는 겁니다.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경험을 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색종이로 만들게 한다든가 가족 신문 만들기 하는 것처럼 실제로 뭔가 경험을 하게 한다는 여기 experience는 communication experience입니다. 아시겠습니까? push the output을 하게 한다입니다. try out language라고 있었죠. 그거에서 실제로 physical action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를 사용해서 뭔가를 해보는 경험을 지칭하는 거입니다. language, 그러니까 언어를 써서 뭔가를 해보게 하는 것. In which language is subsumed and reinforced. 출력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입니다. Action, students
are drawn to utilization of multiple skill. 여기 똑같은 말이죠. 다양한 multiple skill을 한다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듣고 말하고 하는 스킬 통합. 한 단어로 integration, 두 단어로 integrated skills 이고요. 자, 그래서 discovery, inductive 돼 있는데 실제로 발견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인덕티브랑 같이 연결해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발견학습은 결과를 학생들이 문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답을 귀납적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스스로 각자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제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낸다는 말이에요. 디스커버리 한다라고 하는 모든 학습의 원칙은 디덕티브가 아니라 인덕티브를 기초한다는 말이고요. 선생님이 인덕티브 중심으로 디스커버리 러닝을 프로모트했다 안 됐다의 판단 여부는 뭡니까? 아이들의 입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것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아이들이 결론을 내는 것이 발견학습의 적용, experiential learning의 적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여기서 발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꼭 필요한 아이들의 발견의 수단이 뭐일까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게 인터랙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CLT라고 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밑에 부분은 시험으로 조금 출제가 되기 힘든 원론적인 얘기인데 Language Experience Approach라고 하는 그런 접근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 역시 Integrated Skill Approach, 이 별도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CLT는 스킬의 통합을 기본으로 합니다. Teaching Native Speakers Reading Skills 읽고요. Recently Adapted Second Language Teaching Context. 자, 이 LEA Approach라고 하는 것은 읽기 수업이에요. 읽기 수업. 이게 자 위에 큰 대제목이 Experientia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접근법은 시험에서 그렇게 다뤄질 만한 위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나 아이들을 경험을 기반으로 쓰는 personal experience, 이런 경험이 텍스트북으로 바뀌는 거입니다. Are used as basis for discussion with the help of teachers to write about the experiences. 이거는 각자의 경험을 책으로 만드는 거입니다. 내 경험이 책으로 바뀌어서 경험한 것을 학습 자료로 쓰면은 질문, 내 경험이 텍스트북으로 바뀌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어떤 베이스가 된다면은 그것이 어떨까요? 잠을 안 자겠죠. 이 말은 유의미하다는 말입니다. meaningful, 굉장히 meaningful하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s in the experiential technique, students are directly involved in creative process, fashioning their own products. Four skills are readily implied. 여러분 너무 반복이 되죠? 여기 프로젝트 다시 한번 좀 강조합니다. 과업이라는 목표로 수업을 할 때 이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과업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과업을 실시할 때 스킬의 통합이 일어나며 모든 내용과 주제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에게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거 같이 잊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스트레스 베이스드 인스트럭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